자, 34번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이해할 수 있게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실제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문장부터 사실 굉장히 어려워. 과거와 미래, 즉 일어날 일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항상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했고 미래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과거를 다르게 인식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민족주의자랑 공산주의에 이르는 예시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미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 항상 과거를 참고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주의자들이랑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은 각자 이제 자기들이 지향하는 사상이 다르잖아요.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 이야기를 끌어서 사용했어. 그죠?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했겠죠. 우리 조상들은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이렇게 해야 돼. 자기들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달리 해석했다. 이 말이야. 그치? 미래는 종종 잊힌 시간의 회복, 그 다음에 확립된 것의 복제, 또는 오래전에 없어진 영웅시대에 의해 후세에 전해진 모델로 다양하게 여겨져 왔다. 자, 미래가 뭘로? 사람들은 미래를 잊혀진 과거로 다시 찾는 것. 그리고 예전에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 혹은 옛날 영웅 시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곤 해.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과거를 사용해. 그쵸? 그쵸? 역사의 서술은 동시대 사람들에겐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데 기초하고 있는데, 자, 역사를 쓰는 거는요, 단순히 과거만 보는 게 아니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해석이나 예측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다 했잖아. 지금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은 잘 모르지. 미래의 영향을 포함해서 과거를 다시 설명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역사가는 통찰력의 이점, 지난 일,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통찰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과거란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미래의 축적에 불과하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지금 보고 있는 과거를 미래의 결과까지 포함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치? 맞지 않아요? 그쵸? 우리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 과거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는 사실 이전의 미래들이 그렇지 쌓여 만들어진 것이기도 해. 과거도 한때는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으니까. 그죠? 따라서 과거의 손길이 항상 미래를 형성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으로, 즉 과거가 그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과거가 미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내가 이것도 어려워서 이제 그 수순으로 설명해달라 했어. 더 쉽게. 자, 봐봐. 자, 과거와 미래에 누가 누구를 바꾸는 걸까? 자, 우리는 보통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돼. 이런 식이야. 근데 이 글은 조금 다르게 말한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오히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본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미래 만들고 싶어. 옛날의 황금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시대를 만들고 싶어.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런 위대한 민족이었어. 황금 시대를 살던 민족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돼야 돼. 하고 과거를 멋지게 포장해. 왜? 그러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역사도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과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알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과거가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다라고 해석을 하지. 그래서 역사는 그 시대의 미래까지 알면서 과거를 다시 쓰는 것이기도 해. 이해했죠? 자, 내가 여기서 미래까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가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해석해. 그래서 역사는 그 시대 미래까지 알면서 과거를 다시 쓰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더 쉽게 설명해줬어. 예를 들어 1929년 과거죠? 세계 대공황이 있었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때 지금 말고 2025년 말고 요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경제가 망했네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역사가들 대공황이 일어난 뒤에 히틀러가 등장하고 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거 알고 있죠? 우린 지금 알고 있잖아. 2025년을 사는 우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역사가들 이렇게 쓰는 거야.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연 중요한 사건이었다. 즉, 시대 사람들은 미래 몰라. 그 시대 산 사람들. 근데 역사가들은 그 미래까지 다 알고 있어. 과거를 그 미래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미래에 따라 과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했죠?